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톱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4월, 5월에 진행된 북한의 제35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과학기술축전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하는 수많은 과학기술 행사 중 하나인데요. 다른 행사들이 대부분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서 과학기술축전은 모든 부문, 지역, 단위를 아우르는 북한 최대의 종합과학기술 행사입니다. 옆에 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전국과학기술축전 개최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6년 만에 노동당 당대회가 5월에 열린 2016년을 빼면 모두 4월 말에 개막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 내각 각 성과 중앙기관, 국가과학원, 주요 대학들이 연초부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년도 말부터 자체의 과학기술축전을 진행해서 전국과학기술축전에 내보낼 연구개발 성과를 뽑습니다. 이와 같은 각급 축전까지 포함하면 전국과학기술축전은 굉장히 많은 단위와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전국에 13,500개 단위, 10만 8천 명이 각급 과학기술축전에 참가했고, 이 중 우수평가를 받은 500여 개 단위 1,200여 명만이 전국과학기술축전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기술축전이 올해 35번째로 열렸으니까 첫 번째 축전은 1980년대에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데 정확히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행사 명칭은 2015년 제30차까지는 중앙과학기술축전이었다가 2016년부터 전국과학기술축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올해 열린 축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행사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축전의 주제는 과학기술 선행과 혁신이었고,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및 재자원화, 국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들이 출품됐다고 합니다. 대북제재, 코로나19와 같은 악조건을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으로 극복하겠다는 국정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다음으로 아까 나왔던 표를 다시 보면 올해가 35차인데 34차는 2019년이었습니다.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21년에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2019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2020년 2월 초 김책공대, 평양교통운수대학, 평양기계대학이 학교 단위 축전을 시작했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축전은 3년 만에 재개된 건데요.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전시와 원격화상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 화상회의 시스템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평양기계대학, 농업연구원이 분담해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각급 과학기술 축전은 중앙에서 작성한 축전 조직 요강에 따라서 지역과 단위들이 축전에 출품할 성과들을 심사 선정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전국 축전은 금속, 화학, 전력, 농업, 경공업, 정보기술 등 30여 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3년 만에 열리다 보니 예년에 2배 가까운 1250여 건이 출품되었고, 참가자 수도 과거에 몇 배에 달하는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수 성과들이 단체별, 개인별로 상을 받았는데, 단체는 특등 3개, 1등 70여 개, 2등 80여 개, 3등 170여 개 단위가 받았고, 개인은 특등 1명, 1등 40여 명, 2등 70여 명, 3등 14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표는 특등을 받은 성과들을 정리한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단위 이름만 봐도 각각 화학공업과 전력공업 부문의 성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모두 철강산업의 자립성 제고, 즉 북한산 석탄만을 이용해서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지난 톱파보기 34에서 소개한 2022년
216 과학기술상 수상 대상 중 연소모형 주조기술이 이보다 앞선 2018년 제33차 전국 과학기술축전에서 특등을 받은 것처럼 올해 특등으로 평가된 성과들 중에도 216 과학기술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북한이 이번 축전을 통해서 부각하려 한 정책 주안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출품작의 주 개발자에는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농민뿐 아니라 간부들도 있는데 예년보다 크게 늘어서 각급 단위 책임자 100여 명을 포함해 약 200명에 달했음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올해 전체적인 참가자 수가 예년에 비해 몇 배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부가 수십 명 늘어난 건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 3년 전부터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자각하고 실력을 높여서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독려했기 때문에 이번 축전에 간부 참가자들이 늘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이번 과학기술 축전을 평가하면서 농업 부문의 참가율이가 특히 높았다는 점을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곡물 생산 증대, 재해성 이상기후 극복, 농업 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에 기여한 성과 110여 건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식량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강조해왔고 특히 올해부터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농업 생산 목표를 정하고 농업과 농촌 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농업 부문의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중장기적인 농업 발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북한은 모든 지역과 단위들이 과학기술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과학기술이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각급 단위들의 본위주의, 즉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과학기술 성과의 공유와 확산, 협력 연구가 부진했던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성과의 공유, 협력 연구와 같은 과학기술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과학기술 축전 참가 규모의 확대가 과학기술 교류에 대한 북한 내 움직임이 활발해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축전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축전이 가상 전시회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관람할 수 있었지만 참가자와 관람객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위한 준비는 부족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들이 사전 심사와 준비를 부실하게 해서 수준 낮은 출품작을 제출했고 심지어 가상 전시에 필요한 자료와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서 축전이 과학기술 교류와 성과 공유의 장으로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지역 부문 단위들도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깡그리 교류, 공유해야 발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북한의 과학기술 축전에 대해 토퍼봤습니다. 감사합니다.